자, 여러분들 이제 제3장 부동산 권리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합니다. 거창해요. 자,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부동산에 이제 거액의 자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제 돈을 벌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수익성 분석이라는 즉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손익 분석을 먼저 좀 하겠죠. 자, 아무리 돈이 될 거다라고 분석이 된다라고 해도 그 부동산이 진정한, 그쵸? 그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부분에 뭔가 흠결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익을 목표로 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관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챕터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51페이지 여러분들 제1절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니까, 자, 우리 개요 보죠. 자, 우리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우리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인정되는, 법에서 인정되는 힘이다. 권리, 그렇죠? 권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권리. 권리는 여러분들 좋은 거죠. 그죠? 의무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이런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거기 두 줄, 세 줄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공법상의 권리도 있고 사법상의 권리도 있다. 그래서 공권이냐 사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 이제 재산권 쪽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민사와 관련된 내 소유권, 사권 쪽을 지금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이런 권리에는,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는 이제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권과 채권. 자, 우리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물건을 어쨌든 물건과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해요. 즉 어찌 보면 독점적인 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점적 또는 이제 배타적인 권리다.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다 내 거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못 막아. 이게 바로 물권이에요. 엄청 강력한 권리인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와의 이제 계약 관계에서 성립하는 둘 간의 우리 채권 채무 간의 관계, 즉 상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권. 그러니까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B는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A는 여러분들 B한테만 주장하는 거지, 다른 C, D, E, F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고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특정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그런 특정, 이런 권리들을 우리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이제 비교한 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물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여러분들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물권 사항들은 아주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권리가 너무 많고 확대되면은,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수가 있잖아요. 너무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물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법률에서 정해놓은 권리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계약관계와 관련된 이 채권은 여러분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대로 우리 사적 자치에 따라서, 그렇죠? 계약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 것도 계약관계가 될 수 있고, 우리 사기자 이런 것들도 계약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사와 관련된 사적 자치로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바로 채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물권은 절대권으로, 그렇죠? 법률에 근거한 그 물권만이 인정되는 거고,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리 과거에는 등기부 등본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 그럼 다 등기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자,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지 되는 게 맞겠지만은 등기가 안 되는 물건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 안 되는 물건들 뒤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조금 책에 묻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여러분들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 메모를 해 두냐면은 여러분들, 자, 우리 위에서 6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민법 제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삼는다. 등기해야 된다. 물건은. 자,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거기에서 두 줄 내려가서 보니까 점유권, 유치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 추가적인 메모로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도 등기부에 안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원래 예를 들어 보죠. 자, 이런 땅이 또는 부동산이 A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입니다. 원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거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자가 A라고 해도 점유,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또는 유치하고 있다라고 해도 인정하는 겁니다. B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B가 요 A 땅 또는 A 건물을 떠났다. 즉 뭐예요? 점유를 이탈했다. 유치를 포기해서 나갔다. 그러면은 이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를 하고 안 하고로 해가지고 설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자, 그래서 점유권과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리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먼저 좀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권리 변동 및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A 소유이다라는 거예요. 자, A가 원래 이제 건물을 져가지고 B한테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B한테 팔았다. 상호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 계약. 그래서 소유권이 B한테 이전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계약 행위로 인해서 계약서를 쓰겠죠. 대금 지급을 다 했을 거고 부동산 이전했을 거고, 그렇죠? 이런 행위 플러스 자, 우리 등기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B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B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계약과 관련된 이런 행위들이 바로 권리가 넘어가고 권리가 안 넘어가고 그런 행위들을 법률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 뭐 계약이라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큰 지장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 쪽에서는 상당히 좀 법적 얘기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이 법률 행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행위. 자, 그래서 B가 인정 소유권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B가. 그러면 소유권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쓰고 내가 마음대로 팔고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 물권, 절대권이다라는 겁니다. 물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물권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법률 행위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냐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B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계약을 안 해도 당연히 B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B거가 됩니다. 그죠? 등기가 이제 우리가 공시 외부로 드러나는 사항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법률에서 이제 규정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B거가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보죠, 여러분들. A가 아버님이에요. B가 자식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상속으로 아버님의 부동산을 상속인 자식 한 명밖에 없다라고 가져가면은 당연히 B거죠. 당연히 B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그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아버님 명의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누구 거예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B거예요. 둘이 계약했나요? 안 했죠. 법률행위 했나요? 안 했죠. 상속이라는 그런 자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B거가 되는 거. 자, 요렇게 해서 권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B거예요. B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들 뭐 접하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B가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전을 계약을 해서 매매를 통해서 B거가 됐고 등기를 했겠죠.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 B거가 됐습니다. 이건 등기를 안 해도 B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B의 소유 부동산을 C한테 팔았다 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케이스 이거 팔으면 되나요? 되죠. 똑같이 B 명의를 C 명의로 계약서하고 우리가 여기서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상속받은 자가, 그죠? B가 자, C한테 팔았다. 이거 되나요? 바로? 그러면 C한테 등기가 바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갑니다. 왜 그래요? 등기가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아직은 A로 돼 있잖아요. 지금 등기를 안 한 상태니까. 그죠? 그러면 A 명의를 C 명의로 간다. 이건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판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판매가 안 돼요. 소유자는 분명히 B가 맞지만은, 그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쵸? 우리 상속 등기로, B로 상속 등기를 한 다음, 그래야지 C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죠? 요런 부분들이 부동산 실무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흔한 일들이에요. 흔한 일들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요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부동산 권리 분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자, 우리 세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용수익 처분하기 위해서 제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내가 쓰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제한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직접 현장 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공적 장부에 해당되는 이런 등기부들을 다 뜯어봐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를 뜯어본다라고 해도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권리가 있잖아요. 누가 눌러앉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물권입니다. 누가 눌러앉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내가 그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제대로 지금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못 쓰겠죠.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우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줄, 그 바로 밑에 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성 분석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우리 민법과 판례는 부동산에 대해서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불법점이나 파악하지 못한 유치권 등이 존재할 경우 부동산 설계는 실패할 수 있다. 그렇죠?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점유만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유치권 이런 것들은, 그렇죠? 유치만 하면 인정하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로 인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수익을 못 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권리 분석 철저히 해라. 뭐 그런 말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자, 요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A 토지가 있어요. A 소유의 토지예요. 그런데 짜고 쳤는지 어쨌는지 간에 이 명의를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어요. 실제는 A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C한테 요거를 처분했어요. 처분. 그러면 C는 여러분들, C는 요 등기부에 B라는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 B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계약을 한 거예요. C라는 사람은. 따라서 요 C는, 매수자 C는 선이다라는 거죠. 선이. 아무것도 모른다. 자, 원래는 A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B 거로 믿고 계약을 해서 10억 원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B, 이게 나쁜 사람이죠. 자, 그죠? 자,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A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소유자는 A예요. 자, 그래서 B, 이거 선의 취득과 관련돼서 이 C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등기 B한테 넘기면서 형식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등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A가 가서 보니까, 그쵸? C라는 사람이 와서 이사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당신 왜 남의 땅에 들어왔냐? 나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C는 뭐라고 할까요? B랑 계약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등기부 가져오겠죠? 그죠? 이거 인정받지 못합니다. 선의의 취득자,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A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부를 통해서 외부에 공시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요. 그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신뢰하지는 않아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등기부만 보고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아닌지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매매 계약하는 C 같은 경우, 투자하는 경우, 그렇죠? 사기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즉 뭐예요? 부동산은 공시는 등기로 되지만 그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이 인정돼요. 여러분들 공신력, 동산은 점유거든요.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자로 믿어요. 그리고 이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거다라고 해서 믿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만 부동산은 아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뒤쪽에서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양바로 1번 권리사항에 분석해가지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권리 변동은 법률행위,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법률행위, A가 B한테 파는 거, 소유권을 넘기는, 소유권 이전. 자, 이런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법률행위는. 자, 또한 상속, 공용지수, 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하지 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일어난다. 이런 말 나오죠. 즉, 상호 간에 매매 계약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는 그런 계약, 즉 법률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 등기하지 않아도 B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65페이지 먼저 잠깐 볼게요. 제목만 물권입니다. 자, 우리 물권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양괄호 1번 나와 있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A 명의가 B 명의로, 우리가 권리가 소유자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서 등기해야지 넘어간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자, 이렇게 매매 계약 이런 거 없어도 매매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법률상 당연히 넘어가는 물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상속. 그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52페이지 여러분들 양괄호 1번의 우리 두 번째 줄 상속 등과 관련된 그렇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행위 안 해도 당연히 이전되는 그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고도 넘어간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처럼 이런 경우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만은 자, 이런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권리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판매하려면은 등기는 필수 요건이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부동산을 먼저 등기하지 아니한다면 처분할 수 없다. 이처럼 부동산 등기는 물권 변동의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처분을 위한 요건이 된다. 자, 이런 법률행위는 그렇죠? 그 권리 변동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등기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법률행위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처분을 위해서도 등기는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등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내용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민법은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우리 별표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시는 인정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공시. 등기로. 그런데 공신 믿는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네 번째 줄에 예를 들어 B가 A 소유의 X 토지를 그죠? 자기 명의 B로 한 다음에 C한테 팔았다. 그러면 C는 그걸 모르고 선의로 취득했다. 선의 취득을 인정하느냐? 믿고 취득한 거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A로 복귀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뒤쪽에 이 사례가 똑같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웠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양괄호 2번 보겠습니다. 물적사항 확인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지금과 관련된 권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 소유권이에요. 권리는 소유권. 소유권과 관련된 분석을 지금 한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양괄호 2번 물적사항 확인이에요. 물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사항과는 달라요. 물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면적, 어디 소재했느냐, 경계가 어디냐, 이런 현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현황. 소유권 이외의 현황.
소유권 이외의 현황. 자, 우리 지목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두죠.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권리 분석이다. 그리고,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쵸? 여기서 말하는, 물적사항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공적 장부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보는 장부가 바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현황과 관련된 부분을 보는 공적 장부는 각종 우리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 대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대장. 요 대장을 우선시합니다. 그죠? 다음 여러분들 무슨 지도와 관련된 부분들, 지적도, 임야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경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현황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쪽에서 이제 공적 장부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될 건데,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요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관할 주체가 어디냐면 법원이에요. 사법부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뭐 이와 관련된 부분의 관할 부처는 어디냐면은 행정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등기소는 법원 쪽에 있고요. 그죠? 이런 각종 대장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가까운 우리 주민센터, 동사무소 과거로 생각하면은 자, 그런 데 가서 우리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우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에는 여러분들 소유자가 나타나고 소유자 누구 거다, 그리고 어디에 지번이, 그죠, 번지수가 나오고 면적이 얼마다, 그리고 땅의 용도, 지목이 뭐다, 이런 현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누구 거다, 소유자가 누구다, 지번이 어떻게 됐다, 면적이 어떻다, 뭐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각종 토지 대장 뭐 이런 것들에는 토지 등급이라든지 뭐 개별 공시지가도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뭐 지적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도다 보니까 이제 축적, 그리고 경계, 좌표 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적 장부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등기부를 우선시 판단하고, 나머지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 소유자 제외한 나머지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장을 우선시 판단해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자, 우리 물적사항의 확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장 쪽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자, 우리 5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물적사항 확인하기 위한 공적 장부가 대장이며,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 지적도, 임야도, 경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토지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은 여러분들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적 장부상 이 지적도의 경계를 우선시한다. 실제 경계가 잘못된 걸로 판단한다. 이거 공적 장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경계는. 그래서 실제를 믿어야지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익성 분석 봅니다. 그죠? 이제 권리 분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 수익성 분석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쵸?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만 보겠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 수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분석이 우리가 권리 분석에 이제 포함된다. 그래서 권리 분석하면서 권리 분석이 하자가 없어야지만이 수익성 분석이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걸로 보이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54페이지. 자, 우리 부동산 물건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두 번째 줄에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양립이란 얘기는 뭐예요? 둘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집이 동시에 A 거다, B 거다. 이게 될까요? 이거 안 된다. 공유는 인정해도 구분 소유권은 가능한다라고 해도 단독 소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상충되는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줄 더 내려가서 여러분들 강행 규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여러분들 상대방이 아닌 모든 자에게 효력이 인정되는 절대권이다. 엄청 강력한 권리인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특정 제3자 계약관계로 성립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 두 번째 줄 내려가서 보니까 채권이 상대권이다 이런 말 나오죠. 상대적인 권리다. 절대권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줄 끝에 보니까 배타성이 없고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대체로 임의 규정이 많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표 3-1에 여러분들 물권과 채권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효력과 관련된 부분을 볼 거예요. 표에서. 자, 우리 물권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에 그쵸? 물권도 있고요. 채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물권이 먼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이 채권이 잡혀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1등 물권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내 집이 있는데 여기 집에 대해서 채권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이 잡혀 있어요. 자, 누가 1등일까요? 물권이 1등이에요. 물권은 여러분들 채권이 먼저 잡혀 있다라고 해도 물권은 항상 채권을 이깁니다. 그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채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임차인들 있죠? 그죠? 주택에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임차인, 그죠? 임대차 계약, 임대차 뭐예요? 계약이에요. 집주인하고 나하고 계약 체결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임차인에 관련된 그 임차권은 뭘까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여러분들 그 집에 물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물권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사와 관련된 민법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물권 채권의 내용하고 약간 다른 우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뒤쪽에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물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권 1, 물권 2 이렇게 물권 1 하나의 집에 두 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1등일까요? 그렇죠?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설정된 게 그렇죠? 우선하겠죠. 자, 그런 내용들 효력과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맨 밑으로 오셔가지고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물권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 밑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관습법에 의하는은 좀 이렇게 삭제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오탈자 표현이 좀 어색하죠. 관습법 외에는 그렇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물권 법정주의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권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물권이 설정이 안 된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물권 이것들은 다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3-1에서 보니까 민법상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라는 게 있다. 자, 우리 점유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점유권. 점유만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점유를 빼면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해도 점유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마음대로 처분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점유권은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렇죠?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점유만 하면 인정된다라고 해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권하고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냥 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얘기를 하겠죠. 자, 이거는 점유는 여러분들 그 해당 부동산을 점해야지만이 인정되는 권리. 이거는 본권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아도 원래 A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부동산인데 A가 잠깐 여행 갔어요.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죠? 누구 거예요? A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본권이에요. 점유는요? 점유해야지만이 인정되는 거. 자, 뉘앙스 차이 좀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라고 나와 있죠.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은 여러분들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거. 권리. 자, 이 소유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제한물권. 제한물권과 관련돼서 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게 바로 용익물권이라는 거예요. 용익물권. 즉 사용 가치를 제한하는 거예요. 원래는 A 거지만 B가 쓰는 거. B가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전세. 그죠?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상권과 지역권과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게 있다. 자, 우리 전세권은 여러분들 다들 뭐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집주인이 있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세 들어가신 분이 쓰는 거죠. 전세권. 자, 우리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땅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걸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쓰라고. 자, 이게 바로 용익물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유권과 용익물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두 가지 권리 중에서는 어떤 게 우선될까요? 당연히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는 우선되겠죠. 뭐예요, 지금?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B가. 소유권자는 A입니다. 누가 써야 돼요? B가 써야 되는 거죠. B가 우선하는 거예요. 사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A가 그죠? 내가 쓸래 이렇게 주장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B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 보시면 되고요. 다음 처분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처분을 제한하는 게 우린 담보물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건 처분이라는 얘기는 교환 가치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용 수익은 사용 가치를 제한하는 거죠. 자, 우리 담보물권과 관련된 부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 자, 이렇게 있다. 자, 우리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전에 봤죠?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법률상 유치만 하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 건물을 하나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공사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올렸는데 이 건축해 주신 분에게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데 5억 원을 줘야 돼요.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건설업자, 건축업자 B가 여기 1층에 농성 피고 있습니다. 플랜카드 붙여놓고. 그죠? 여기서 숙식하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공사대금 받으려고. 이해됐나요? 자, 이런 권리가 여러분들, 이런 권리가 법에서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등기해야지 인정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공사대금을 계속 안 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이 건설업자, 건축업자 B는 여러분들 법원에 가가지고, 그렇죠?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건축대금 받으려고. 그러면 경매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C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어요. C는 나예요. 내가 투자하려고 좀 싸게 투자해서 살려고. 보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아무런 권리의 하자가 없이 A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현장 답사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낙찰 받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쵸? B가 눌러앉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권리 분석. 그리고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것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여러분들 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저당권의 개념인 건데 질권은 거기 메모 그림에다가 이제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당포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시계 같은 경우 맡기고 돈 빌리는 거죠. 저당 잡혀놓고 돈 빌리는 거예요. 즉 뭐에 쓰는 거예요? 동산에 적용되는 담보물권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에 적용되는 게 바로 저당권인 거죠. 부동산에.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한물권 중에서 부동산에 설정할 수 없는 것 딱 하나. 질권. 그죠? 그리고
등기되지 않는 거, 유치권. 그럼 부동산에서 등기되고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등기가 된다라는 거. 자, 우리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은 쭉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 1번 점유권과 분권이라는 거예요.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근거 여부를 묻지 않고 인정해주는 권리. 자, 뭐예요? 점유만 하면 법률이 인정한다. 자, 진정한 소유자 당신이 아니어도 당신이 점유했으면 점유 자체는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점유권. 그래서 이 본권과의 개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점유를 상실했다.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가 떠났다. 그러면 점유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자, 우리 56페이지 첫 번째 줄 중간에 2에 반해서 본권은 물권을 사실상 현실의 상태와 무관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 말은 뭘까요? 현실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즉, 내가 그 부동산, 그 집을 점유하고 있고 실제 경비를 쓰고 있고, 그쵸? 눌러 앉아 있고 현실적으로 사실상 그러지 않아도 무관하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어디 뭐 해외에 여행을 갔어도 그거는 내 거다라는 게 바로 분권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권과 여러분들 점유권의 기본적인 개념 차이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양가로 2번 소유권에 의해 첫 번째 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공동소유의 유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소유를 여러분들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공동소유와 관련돼서 공유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합유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총유라는 게 있어요. 형태가. 자,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표 3-2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우리 대표적인 거 하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자, 우리 합유라는 것들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합. 조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현실적으로 조합일 수도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조합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말로만 조합이라고 하지만 조합이 법률적 의미의 조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 옆에다가 우린 계모임 이렇게 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모임. 자, 그리고 이 총유와 관련된 부분들, 총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종친, 우리가 선산,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이 있어요. 자,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가 A동에 살고 있습니다. A동은 여러분들 총 20세대가 살고 있어요. 20세대. 그쵸? 자, 내가 지금 101호에 살고 있습니다. 101호. 자, 우리 A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20세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자, 내 집은 있나요? 집은 있죠. 내 집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내 집 처분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아파트 A동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전체를? 그건 안 되죠. 그죠? 다른 세대가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뭔지? 자, 요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공유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합유 보겠습니다. 합유. 계모임합니다. 3명이서 A, B, C 친구들끼리 동창회를 합니다. 그래서 갯돈을 넣습니다. 그 갯돈은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그 형태가 합유의 성격을 가져요. 즉, A의 지분 있나요? 그렇죠. 3분의 1 지분이 있어요. B 지분 있나요? 그렇죠. 3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자, C 지분 있나요? 그렇죠. 3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거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걔 너네들 모임 너네들 싫어가지고 난 나갈래. 자, D한테 내 지분 팔을래. 그러니까 너네들 A, B, C가 같은 개의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A, B, D가 같은 개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 모임 할 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쑥 들어오면은 이 개모임이 될까요?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A, B가 그래 너 빠지고 D를 우리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다 이거 D가 싫은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쵸? 이렇게 A, B, C 다 여자였는데 C가 이건 남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모두 전원이 동의해야지만이 양도가 가능하다. 지분은 인정하지만, 그죠? 양도도 가능해요. 그런데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경우에도 전체 동의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총유. 재산 전체가 종친. 예를 들어서 무슨 종친, 무슨 파, 뭐 김씨 집안, 뭐 이씨 집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재산이 있어요. 이 집안 전체의 재산인 거지 어떤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지분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선산 이거를 팔으려면 여러분들 전체 종친회 해야 됩니다. 종친회 총동의. 자,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선산을 처분할지 결정을 하는 거지. 자기의 지분을 판매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김 씨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 씨한테 종과를 팔았어요. 그럼 이 씨가 김 씨 집안으로 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총유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공동소유에 유용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와 합유와 총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 지분 세 번째 칸이에요. 지분. 공유 지분, 합유 지분, 그리고 총유는 지분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리고 지분의 처분, 공유는 마음대로. 자, 총유는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합유는. 그리고 총유는 여러분들 지분이 없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양거로 3번 용익물권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익물권 사용수익과 관련된 이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상권이라는 게 있죠. 자, A라는 사람이 땅이 있어요. 땅 위를 B가 좀 땅을 쓰고 싶어요. 왜? 건물을 올려가지고 이 건물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땅을 잠깐 빌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B가 이 땅을 좀 쓰고 싶어요. 왜?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재배해서 수익을 좀 내려고 땅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권 등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간 설정하고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상권 설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장기 제한은 없으나 최단기 제한은 있다. 자, 요거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과나무 재배해서, 그죠? 이렇게 농사를 지려고 B가 A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A가, 그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2년간만 하세요.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건물을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1년간만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최단기를 이렇게 제한하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짧게. 그래서 최단기는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단기 제한은 없으나 최단기 제한이 있다. 최단기 제한. 그래서 최단기 제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밑으로 와서 보니까 석조 건물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은 해라, 최소한. 그리고 공작물 관련된 부분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은 해라. 뭐 이런 제한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숫자 부분이 연동 이게 뭐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외우려고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A 땅을 B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쓴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 지료라고 합니다. 지료. 자, 그러면 지료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겠대요. 30년간. 그래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면서 공짜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요? 민법에서의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뭔지? 그래서 무상지상권도 인정한다. 무상지상권도 인정한다. 반드시 지료를 설정해야 된다. 지료를 잡고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네 번째 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물권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맘대로 내가 지상권자라고 하면은 B라고 하면은 C, 네가 이용해.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단락에 여러분들 구분지상권도 인정합니다.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A 땅이 이렇게 있어요. A 소유의 땅. 자, 여기만 이용할게요. 가능합니다. 자, 지하만 이용할게요. 가능합니다.
지상만 이용할게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을 져서 우리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역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도로가 있어요. 도로. 자, 여기 A 소유의 땅이 있네요. 자, 우리 B 소유의 땅이 여기 있네요. B 땅을 여러분들 어떤 땅이라고 하냐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이걸 맹지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맹지, 눈먼 땅. 그러면 여러분들, B 소유의, 그죠? 땅 소유자는 여러분들, B 땅에 들어오려면은, 차 타고 와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와야 돼요? 여기 B 땅에 오려면 공중으로 공중부양해서 와야 돼요. 왜? A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신 나가세요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왜? 절대권이고 지배권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해요. 그래서 A 땅을 일정 부분 이렇게 우리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B 땅이 그런 게 필요해요. 자, B 땅을 여러분들 요역지라고 합니다. 자, A 땅은 그래 이용해라 라고 해서 오케이 해주는 땅. A 땅을 우리는 승역지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요 승역지, 이 B 땅 전부가 다 필요해요. B 땅 요역지는 전부를 밟으려면은 A 땅 전부를 밟고 들어와야 돼요. 전부를 밟아도 되지만은 일부만 밟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를 설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승역지는 전부도 되지만 일부도 가능한 거예요. 일부. 그렇죠? 요게 바로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행지역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땅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로가 지나가요. 그럼 물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끌어오려면 A 땅을 이용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수지역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 C라는 땅이 있어요. C라는 땅. 이것도 맹지라고 가정하고 아니면 맹지가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에 도로가 있어서 C 땅은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하천이 흐르고 아주 좋아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A 땅이 높은 건물을 하나 이렇게 빌딩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요 C 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내가 앞에 볼 수 있는 그 풍경을 다 방해하고 있죠? 그죠? 제발 부탁이니까 자, 이 정도 높이까지만 짓고 위에 부분은 내가 볼 수 있도록 요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망지역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지역권은 이렇게 자, C 땅처럼 A 땅과 바로 연접해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어도 되고 붙어 있을 필요도 없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B 땅의 소유자가 우리 B 땅을 D한테 팔았다라고 하면은 요 지역권은 자동으로 D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면은 이 지역권은 종속 권리다라고 합니다. 종속적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지역권 자체만을 판매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항상 요 B 땅의 일부로 이렇게 묻어서 가는 게 바로 지역권이니까 지역권 자체는 판매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B 땅과 함께 우리 종속적으로 뒤따라가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여러분들 뭐 승역지, 요역지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다음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도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들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반드시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전세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전세권도 여러분들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이에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여러분들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죠. 보증금.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넣어놓은 금액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설정한다. 즉 뭐예요? 담보적인 기능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권은.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에 끝에 줄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이에요. 자,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보겠습니다. 담보물권 해가지고 이제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법정 유치권으로서 유치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다. 등기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마지막 세 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줄. 자, 우리 물권이나 유가증권이므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목적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한다라고 하면은 동산도 유치할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는 거다. 유치권은. 그리고 그 다음 줄이에요. 자, 우리 법정 담보물권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도 해요. 등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질권이라는 게 있죠. 질권 메모하시죠. 전당포. 그죠? 동산에만 인정되는 거다. 다음 저당권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부동산에서 인정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당 잡죠. 대출을 우리 이제 사례도 나오는데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40%에 해당되는 4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의 저당권이라는 계약을 할까요? 4천만 원? 아니죠. 우리가 4천만 원 대출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채무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은행에 갚아야 되는 거죠. 4천만 원.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 원금만 갚나요? 아니죠. 플러스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자는 여러분들 몇 프로로 약정해가지고 대출을 진행을 했겠죠. 그러면은, 대출 받을 때 이 저당권을 은행에서 잡는데 이 4천만 원으로 저당권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채권, 원금의 120 내지 130%, 20, 30%더 업시켜서 저당을 잡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근저당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800만 원. 이렇게 4천만 원 빌려주면서 4,800만 원 잡는 거예요. 4,800만 원. 그러니까 자,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우리가 잡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원리금 상환을 계속 안 하고 계속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원금 4천만 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미납한 이자까지 포함되니까 이자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지금 미납 중이다. 그러면 4,500만 원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금전적인 채권, 빌려준 거는 4천이지만 그죠? 최종적으로 금전적인 채권은 이 사람이 갚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못 갚으면 더 커지는 거고, 잘 갚아나가면 적어지는 거고, 그죠?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저당 금액을 잡지 않고 채권 최고액,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근저당권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저당권. 그래서 이제 근저당의 의미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타 물권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권의 종류. 자, 우리 기타 물권의 법률에 의한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여러분들 상법상 상사유치권 이런 번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등기 능력이 없는 걸로 우리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이런 거 공부했죠?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등기부에 안 나타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거. 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제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자, 의미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의미만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다 A 거였어요. 근데 A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 건물만 B라는 사람 명의로 이렇게 경매가 일어나가지고 B가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은 여러분들, 땅은 A 소유의 땅이고, 자, 건물은 B 소유의 땅으로 바뀐 거죠. A 거였다가. 그죠? 애초에는 같은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B는 이 건물을 이용하려면은 A 땅을 밟아야 되겠죠? A 땅 밟지 않고는 B 건물 그죠? 이용을 못 하잖아요. A 땅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둘이 계약을 안 한다 해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해서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미 이해하셨나요? 자, 요게 바로 법정지상권의 이제 개념이다라는 거. 등기 안 된다.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래서 내용들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으니까 엄청 쉬워요. 똑같은 사람이 바뀌었을 경우에 등기 안 해도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다음 여러분들 분묘기주권이라는 거 있어요. 분묘기주권. 자, 우리 산에 가면은 아직도 묘지들이 많죠. 묘지, 분묘. 그죠? 묘지. 자, A라는 사람의 산이 있어요. 임야. 산이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죠? 조금 못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내 땅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 산이나 가서, 그쵸? 묘를 쓰고, 아마 과거에는 그랬나 봐요. 많이들. 자,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묘지를 썼어요. 묘지를.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한테 이거 그죠? 이장, 우리 묘를 옮겨라. 이장해 가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이다 보니까, 그죠? 서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권리를 우리는 분묘기주권이라고 하는데, 자,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이렇게 묘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B한테 당연히 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파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20년간이 됐다라고 하면. 자, 우리 평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싸움, 다툼이 없이. 공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공연하게. 무슨 말이냐? 공공연히. 누가 봐도 묘지다라는 거죠. 뭐예요? 볼록볼록. 누가 봐도 묘지다. 공공연하게. 안매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매장은 묘지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볼록볼록한 상태로 싸우지 않고 20년간 유지하면 당연히 B한테 인정되는 권리. 등기하지 않아도. 자, 이게 바로 이제 분묘기주권이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주권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여러분들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1번 개요 그리고 2번 공용 부분 3번 대지 사용권 요 내용은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A동에 살고 있는데요. A동에 101호에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요 아파트에 여러분들 지금 땅이 있죠? 땅, 대지.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는 여러분들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내 전유 부분이죠? 전유 면적.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이렇게 건물 중에서도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면적들도 있죠?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요 땅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가 총 20세대다라고 하면은 평수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죠? 전유 면적의 평수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n분의 1 하면 되겠죠? 이 땅은 여러분들 n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대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n분의 1씩 가져간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가 101호를 이사를 가면서 B한테 팔았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당연히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n분의 1과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n분의 1을 동시에 매매하면서 넘기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게 파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면서 공용 부분에서 n분의 1에 해당되는 거,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n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요것만 B한테 팔을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아파트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이상한 사람한테, 그죠? 뭐 팔았다, 이거를.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이 전유 부분, 101호라는 이런, 그쵸? 공동주택, 요런 주택의 전유 부분에 요 공용 부분들, 같이 쓰는 면적들은 물론 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속돼서 함께 움직이는 거지 별도로 판매되고 거래되고, 자, 그러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물권과 관련된 권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용이 좀 생소한 우리가 법률 얘기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자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런 법률 관계 그쵸? 요런 내용들은 차례대로 좀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그리고 정독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고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정독으로 쭉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거 위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은 뭐 시험에 그게 큰 하자 없이 다 대비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물권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